정부에서 강력히 공고했죠. 집회 열면 강력한 처벌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요. 차량 집회,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나오는데 일부 단체가 이걸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거 강력하게 막을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죠. 기사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개천절 불법 집회 참여자 현장 검거합니다. 이렇게 좀 어제 얘기를 했어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귀성 자제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경찰 쪽에서도 이 차량 집회,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불법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 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 대물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개천절 날 차량 시위 이거 안 된다. 차량 집회 안 된다. 이거 단속한다. 그리고 면허 정지,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내놨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있었어요. 자, 수원지법 분당 주민 차량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그러다 또 현직 판사는 이거 법원에서 불허한 거 이거 기본권 제약 아닙니까? 이런 또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요 차량 집회, 이 차량 집회는 뭐 신혼주택 신축 관련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항의 차원에서 계획이 됐었는데 이거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경찰은 개천절에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 여기서 모든에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도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방역 지장 없는데 왜 막는 겁니까? 또 이런 지적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천절 차량 행진을 비롯한 모든 형식의 집회를 강력 차단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경찰이요. 여기로 아래로 갑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집회까지 막는 건 국민의 기본권 제약이란 지적도 있다. 의견이 좀 다른 거예요. 맞서고 있죠, 지금.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일단 경찰은 불법 집회 차량 운전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 등 강력 대처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조대원 평론가. 요 사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거리로 나오려는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 연휴 때 놀러 가고 그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리에 나오려고 하고 또 거리에 못 나오게 하니까 차량을 이용한 또 시위까지 고안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현 정부에 대해서 그만큼 불만이 많고 이 정부를 앞으로 다음 선거를 통해 심판해서 바꾸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현 정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 지금 연휴 기간 동안, 추석 기간 동안 그 뭐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2,500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공항으로 통해서 이동하는 게 80만 명, 그리고 제주도에 예상되는 표가 지금 다 예매된 게 3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추석 연휴가 끝마치고 나면 전문가들이나 의료 전문가들, 뭐 정부 누구나 할 것 없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조짐이 있을 거라는 거는 그래야 되지 않지만 우려는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방역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져야 되는데 이걸 왜 당신들이 직접 지려고 합니까? 이제 당신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미정미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야당도 결국은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 여당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실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골드크로스를 통해서 내년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선에서 보수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회의적인 게 다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부 여당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부 여당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긍정적으로 나오는 1위 요소가 항목이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 예. 이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무너지면 이분들이 이제 정부 망장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빠질 거니 예. 또 책임을 맡은 정부 여당으로서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시위 현장에 가서 하는 거 맞겠다는 거 뭐 이해합니다. 예. 근데 차량으로 통해서 시위하겠다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크락션을 많이 울린다든지 예. 차량 흐름을 방해하면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딱지 떼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경찰의 뭐 청장인지 누군지 예.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다 면허증 뺏겠다. 예. 가만두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는 예. 우리가 미국의 예를 들면 강력한 공권력 있지 않습니까? 총기 빼가지고 막 하고 예. 토항했는데도 목 누르다가 사망시키고 이런 걸 예. 보면서 미국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야, 저렇게 과도한 공권력이 저 사회는 통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차라리 우리가 미국은 잘 살고 좋은 사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의 대처 현재 예. 나오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결국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 양쪽, 뭐 하려는 쪽, 막으려는 쪽 얘기를 좀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김종욱 교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권 제약을 얘기하는데 헌법에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예. 헌법에는 행복권, 건강권, 생명권들을 보장하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당신들이 나와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권 제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만 얘기하더라도 최근에 그 지역 같은 경우 플랜카드가 예.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지역에 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방역과 관련해서 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소위 자식들이 내려오는 것 같다가 저런 아주 좀 재미있는 예. 현수막을 통해서 뭐 고민하지 마, 안 내려도 돼라고 얘기해 주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예. 또 최근에는 성묘도 못 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 상황 자체가요. 저는 국민들이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된다. 예. 그 핵심 뭐겠습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방식들의 삶의 양식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예. 모두를 위해서의 방식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시위 같은 경우도 언택트한 방식의 시위를 하셔라. 꼭 굳이 차량 시위라는 걸 통해서 차량 시위가 뭐 차량만 가져온다고 되는 게 예. 아니라 당연히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소규모 감염이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 진보든 보수도 상관없이 자기 정치적 주장을 하려면 예. 언택트한 시위 방식을 통해서 예. 코로나19 시대에도 이런 방식을 예.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들을 갖다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들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 그래야지만 그런 정치 세력 또 그런 어떤 시민단체 같은 것들이 국민적 신뢰 속에서 자기 이해의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열 편집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한 30초 드릴게요. 이 사안에서 어떤 말씀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뭐 드라이브 스루를 하든 그냥 예. 뭐 걸어서 나오든 예.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저 뭐 대여를 보고 저 잘한다 하는 것보다는 저 코로나 걸릴 텐데 이런 예. 불안이 더 많을 텐데 하지만 정부의 대처 그리고 여당의 행동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러면 현안질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각종 현안에 대해서. 그런 것도 못하게 하면서 시위도 하지 마라.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몹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라 밖으로 갑니다. 미국인데요. 지금 이 미국이 새 대법관 임명 놓고 굉장히 대소름이 갈등이 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다. 지금요. 트럼프 대법관의 뼛속까지 보수 베럿 판사를 강행했다. 대선 전국 블랙홀이다. 이분은요. 여기 보면 트럼프가 뭐 타해 추정을 불허한다. 여성입니다. 그러면서 유리천장을 때려 부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왔어요. 뭐 인준 절차 개시되면 민주당 지금 반발하겠죠. 민주당은 대선 뒤에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29일 TV 토론 이거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 베럿 판사 이런 분이네요. 뼛속까지 부수라 그랬는데 자녀를 7명을 뒀습니다. 본인이 직접 낳은 자녀가 5, 입양이 2. 그리고 낙태 반대론자입니다. 총기 소유 지지하고요. 카톨릭 신자 올해 48세, 48입니다. 자, 윤경우 의원님.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바이든 후보 반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입니까? 아니면 묘수입니까? 묘수죠. 보수층이요. 예. 똘똘 뭉치세요. 이거죠. 아. 대법원이 미국은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대법원은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가 48살인데 되면 앞으로 잘하면 한 30년, 40년 동안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군요. 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은 한번 되고 나면 뭐 예. 바뀌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예. 근데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의 성향 구분이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료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존 로버츠 지금 대법원장이 예. 50살에 지명이 됐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그때도 최연소 얘기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베럿이 되면 더 나이가 젊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 대법원이 조금 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로 구성이 되는 걸 원하면 예. 나를 지지해 주세요. 왜냐 미국은 상원이 모든 인사, 인준, 표결, 청문 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원이 공화당 53, 민주당 47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표결을 하고 지금 청문회 한 다음에 지금 표결을 하면 공화당이 이기는 거죠. 예. 물론 상원은 두 사람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51대 47이니까 예. 가능해요. 그러나 만약에 대선에서 지면 예.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그럴 경우 바이든은 이미 트럼프가 지명을 하더라도 그걸 예. 무효화시키겠다 이랬으니까 이게 지금 대선의 핵심 쟁점이 돼버린 거죠. 29일 토론에도 이 문제 치열하게 아마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요. 가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성추행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언급한 출연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범죄가 가벼운 문제처럼 전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세심한 부분까지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